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찍었던 후지 필름 레시피 영상들이 있었죠. 거기에 사용했던 레시피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레시피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올해 2021년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유로 역시 필름 시뮬레이션, 아주 감성적이고 예쁜 색감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거기다가 카메라 자체의 여러 가지 세팅들을 만져서 정말 예전에 그 필름 라이크한 색감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레시피라고 많이 부르죠. 이 필름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게 후지 위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후지 위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시들을 보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의 세팅들을 한번 제가 접목해가지고 찍어 보고는 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필름 레시피를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그 계열이라고 하나요? 경로가 조금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일단 색감이 좀 따뜻한 쪽, 그리고 노란 쪽으로 가는 색감이 있고, 한쪽은 조금 차가운 쪽, 초록색이나 파란색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 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채도가 높으냐 혹은 낮으냐, 그리고 대비가 강하냐 대비가 약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조합으로 레시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좀 약간 그 계열 안에서는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계열, 그리고 대비가 강한 계열, 아니면 좀 대비가 약한 계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결국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사용했던 필름 레시피를 되돌아보면, 먼저 노스텔직 네거티브라는 필름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노스텔직 네거티브는 그 GFX 중형 후지 바디 라인에만 새로 넣어준 신규 필름 시뮬레이션이었는데요. 지금 크롭 계열에는 안 넣어줄 것 같죠, 아무도. 그래서 누군가 아마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특징이 굉장히 따뜻한 그 노란 빛, 그리고 노란 빛에다가 약간 금빛 계열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이나 늦은 오후에 나른할 때, 이럴 때 이 색감으로 찍어보면 저까지 굉장히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필름 레시피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사용해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약간 따뜻하고 이렇게 노랗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인물 사진도 괜찮게 감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사용했던 것이 후지 필름 C200입니다. C200은 후지 필름에서 만드는 필름 중에 굉장히 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필름이죠. 이게 약간 초록색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클래식 네거티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채도를 조금 높인 그런 색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다만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그러니까 일광 데일라이트로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좀 고정되는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은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날이 흐릴 때 사용할 때는 그 색감이 확 변하기 때문에, 데일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로 데일라이트에 주로 사용하시고, 실내에 사용할 때는 그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내에서 사용할 때나 약간 흐릴 때 사용할 때도 조금 의외로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록색이나 약간 초록색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그 와중에 붉은 계열의 꽃이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도드라지게 너무 진한 새빨간색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묘한 느낌의 붉은색을 띄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푸른색도 약간 초록색이 낄 듯 말 듯한 그런 감성적인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진짜 뭐 완전히 그 필름의 색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필름 레시피였습니다. 요것도 좀 아까 노스텔직 네거티브랑은 좀 반대되는 느낌의 색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해봤던 게 포트라 160입니다. 포트라 160 역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필름인데,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인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필름이었죠. 근데 역시나 정말 그
실제 포트라 160의 특징에 맞게 굉장히 어떤 조금 부드럽고 색감이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계열의 레시피였습니다. 그 기반으로 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클래식 크롬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클래식 크롬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특히나 그 늦봄 그리고 여름에 푸릇푸릇한 하늘과 그런 나뭇잎들 이런 걸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필름 레시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름 레시피를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이제 지웁니다. 레시피 명단에서. 그렇다 새로운 레시피를 입히는데 포트라 160은 제가 안 지우고 계속 남겨두고 있는 그런 레시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하지도 않고 해서 정말 예쁘고 산뜻하고 정말 포트라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그리고 후지 컬러 100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넥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하는 필름 레시피였고, 요것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후지 컬러 C200이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대비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빛을 잘 받는 인물을 찍으면 하얗게 완전히 막 빛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조금 요게 어떻게 보면 색감 같은 경우는 또 후지 컬러 C200이랑 포트라 160이랑 중간쯤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비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하얀 구름은 날아가려고 하고 처마 밑에 그늘은 막 어두워서 까맣게 지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 가끔씩 써보면 그 진한 그런 어떤 느낌을 낼 때 괜찮은 그런 레시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그파 크롬 RS100이라는 필름 레시피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역시 클래식 네거티브를 기반으로 하는데 제가 이 레시피를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붉은색 계열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노란색 꽃들도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약간 물 빠진 듯한 클래식 네거티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살짝 빠진 듯한 그런 특유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붉은색도 완전히 새빨간 채도가 높은 새빨강은 아니지만 정말 약간 정말 필름 특유의 물 빠진 듯한 약간 붉은색을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내가 과연 다른 방식으로 이런 붉은색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묘한 느낌을 내주는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역시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컬러 크롬 이펙트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조금 강하게 도드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조금 그 하이라이트가 좀 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주광으로 고정되는 주광으로 표시되는 그 필름 레시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찍으면 갑자기 화벨이 그 차가운 쪽으로 약간 확 뒤집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근데 그 나름대로의 느낌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낮에 야외에서 찍는 거랑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 거랑은 느낌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게 얼마 전이었죠. 더 라구엘이라고 해서 벨비아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진한, 굉장히 채도가 높은 그런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벨비아 자체도 진한데 거기다가 컬러 세츄레이션 채도까지 잔뜩 높여놓고 거기다 컬러 크롬 블루랑 레드까지 다 최대로 높여놓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채도가 높은 너무 과한 진한 이런 색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레시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서 이런 진한 색감을 한번 이용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 남미나 이런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진한 색감을 예쁘게 잘 표현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런 색감은 어떻게 내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더 라겔이라는 이 레시피를 이용해보고 이 색감이면 저런 비슷한 느낌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남미가 이렇게 막 채도가 강하잖아요. 굉장히 막 노란색 막 이런 거 파란색 이런 게 원색 계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트로피칼한 색감도 있고 그래서 쿠바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이 레시피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재미있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던 레시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었죠. 흑백 레시피인 모노크롬 노스텔지, 모노크롬 노스텔지라는 흑백 그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흑백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은 물론 그 안에서 뭐 그 대비를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흑백이라도 약간 따뜻한 계열이나 차가운 계열이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크로스랑 모노크롬의 차이도 잘 구분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개조의 느낌이나 뭐 대비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제가 후보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한테는 모노크롬이나 아크로스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그 옐로 필터, 그린 필터, 레드 필터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보색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같은 색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필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흑백으로 설정을 해놓고 바다에 가서 갈매기나 파도 사진, 그리고 특히 그 바위, 암벽들, 그리고 질감들, 흑백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감이 굉장히 도드라져 나오잖아요. 막 쇠의 질감, 나무의 질감, 돌의 질감 이런 게. 그래서 오랜만에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흑백 사진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노크롬 노스텔직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레시피를 설정해서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크로스나 모노크롬으로 설정해놓고 찍어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제가 사용해봤던 레시피이고, 앞에 사진들을 좀 보시면서 예시도 간단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후지필름 레시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후지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만약에 로우로 사진 촬영하신다면 후지필름의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레시피의 색감들을 어느 정도는 재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나게 보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 색감을 낼 수가 없어서 레시피를 사용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귀찮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보정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그렇게 후보정을 통해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고 카메라 자체로 세팅을 해서 찍으면 바로 이런 색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필름 레시피나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필름 레시피나 시뮬레이션이 의미가 있고 왜 우리는 그걸 사용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그런 색감을 만들기 어려워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로우로 찍어서 보정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정을 안 합니다. 이게 아마 많이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적절한 화이트 밸런스에 적절한 노출, 그리고 사진을 잘 찍어서 적절한 그 중립적인 색감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정을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하게 보정을 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더 라겔처럼 그렇게 채도가 높게 제가 절대 보정을 할 리가 없고, 뭐 C200 컬러처럼 초록색이 강해지게, 그리고 가끔 인더스트리얼처럼 대비가 높게 제가 그렇게 보정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각자 보정하는 버릇이나 습관이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작 그렇게 보정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세팅을 해놓고라도 한 번씩 찍어보면서 새로운 색감을 도전을 해보고, 그동안 제가 찍었던 사진들에게 새로운 색감을 적용을 해보면서 사진의 또 새로운 맛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그 후지 필름의 레시피나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새로운 색감에 도전을 해보게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로우 파일이랑 그 JPG 레시피랑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불안하시면 그렇게 이제 로우 파일이랑 JPG 파일을 같이 동시에 찍게 해서 로우 파일을 따로 보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필름 레시피나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도 조금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올해 사용해본 필름 레시피와 필름 레시피의 의미였고요. 올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레시피는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레시피는 포트라 160이었습니다. 자, 그 왜 포트라 160이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그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한 세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벨비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클래식 네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라이트룸 같은 걸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을 움직여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되는데,
채도나 뭐 이런 부분 대비 이런 거를 너무 과하게 올리면 사진이 과해지고 조금 보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한 보정은 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대비도 뭐 높이면 되고 채도도 높이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얼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중립적이면서 부드러우면서 강한 매력을 주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보면 다른 레시피들은 어떻게든 제가 좀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려고 하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매력 있지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라 162 색감은 정말 따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쁘게 이렇게 적당하게 보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보정을 하시면 적당한 데서 적당한 데서 마우스를 놓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매력이 있을지 계속 더 과하게 된다든지 또 과하게 빼다 보면 너무 많이 뺀다든지. 하지만 이 포트라 160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후지 카메라를 쓰는 이상은 평생 제가 그 레시피 세팅으로 가져갈 레시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포트라 160 이 세팅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올해 아무튼 이렇게 필름 레시피 세팅을 여러 개 시험해 보면서 한 해 동안 재밌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레시피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해서 내년에는 뭐 어떤 걸 찍어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결국 흑백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조금 새롭고 특이한 레시피들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뭐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이 좀 지겨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새로운 콘텐츠에 한계가 있으니까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정말 재밌게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올해 사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사진 많이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모로 힘들고 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는 한 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좀 찍었던 사진들 되돌아보시면서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사진 새로운 재밌는 그런 영상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